자, 그러면 기계학습 인트로덕션의 비지도 학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비지도 학습 중에 군집화 모델의 일부분 그리고 연관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화 부분이 있습니다. 군집화 부분은 별도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 항목을 자동으로 구분하겠다라고 표시했는데요. 이거는 데이터가 있을 때 각각의 레이블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 전체를 통해서 이것들을 어떤 군집으로 우리가 뭉쳐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군집화의 내용입니다. 군집화는 언슈퍼바이즈이기 때문에 특히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파티셔널 클러스터링이 있는데요. 파티션을 나눈 겁니다. 직접 데이터를 몇 개의 서로 디스조인트,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룹으로 디컴포스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하이어러키컬입니다. 하이어러키컬 중에는 이제 탑다운과 바텀업이 있는데, 하이어러키컬에 해당되는 것이 애그로머러티브와 디바이시브가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하나 전체 데이터를 하나로 놓고 이 중에 어떻게 나눠지겠는가, 나눠지면 다시 또 이것들을 어떻게 나누겠는가, 이게 탑다운이고요. 바텀업은 예컨대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100만 개의 클러스터입니다. 자, 이 중에 유사한 것을 이렇게 묶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텀업에 해당되죠. 자, 그 밖에 이제 덴시티 기반, 밀도 기반이 있습니다. DB스캔이 대표적인 것인데, 이거는 데이터를 각각의 속성에 의해서 어떤 가상 공간으로 놓고요. 그리고 특정 반경 이내에 들어오는 것들을 군집으로 놓는 것입니다. 일종의 거리 계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특정 반경 내에 들어오는 것, 밀도를 찾는 것이죠.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기반의 클러스터링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여기서는 아주 대표적인 K-means라는 그런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means 알고리즘은 마찬가지로 거리 계산을 하고 이거에서 군집을 이뤄낸 것인데, 갱신이라는 점이요, 업데이트라는 점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K, 앞에 우리 KNN처럼 K 값은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로 분석자가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예컨대 두 개의 피처입니다. 두 개의 컬럼을 갖고 있는 데이터로 단순화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 논문을 냈는데, 논문이 수학 내지는 통계에 관련된 논문의 발간 편수,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해당되는 주제로 발간된 논문의 건수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봤더니 원래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K를 만약에 3을 주었다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현재 있는 데이터 중에 이렇게 주로 많이 몰려져 있는 데이터에 랜덤하게 중심을 찍습니다. K가 3이기 때문에 3개의 중심점을 찍어요. 이 중심점을 센트로이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거리 계산을 하죠. 각각 중심점 3개를 기준으로 거리 계산을 하면 3개의 거리 테이블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보면 랜덤하게 찍었지만 거리 계산을 해보니까 특정 점이, 예컨대 이런 점은 이 별표보다는 세모점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거리에 의해서 해당되는 점들은 이쪽으로 배속을 시켜요. 그러고 나면 특정 점들은 특정 이 센트로이드로 이렇게 배정이 될 겁니다. 배정이 되고 나면 배정되어 있는 특정 포인트로 배정되어 있는, 즉 특정 포인트, 랜덤하게 우리가 선정된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배정된 데이터 포인트의 중심점을 찾으면 이 센트로이드가 이동을 하죠. 그래서 센트로이드가 이동을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니셜리 랜덤하게 찍고 거기서 제일 가까운 것들을 놓고 그 가깝기 때문에 배정되어 있는 데이터의 평균 센트로이드를 계산하면 중심이 이동을 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이동된 센트로이드로부터 다시 또 거리 계산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일부 데이터 포인트는 센트로이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배정된 그룹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달라진 배정에 의해서 특정 센트로이드에 배정된 데이터로부터 다시 또 센트로이드를 계산을 하면 또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다 보면 어느 점에서는 수렴되죠. 더 이상은 센트로이드를 기준으로 이 센트로이드가 이동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여기에 배정되어 있는 것들을 각각 클러스터라고 보기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랜덤하게 찍고 업데이트를 하지만 업데이트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도 비교적 수월하게 이 수렴점을 찾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K-means입니다. 즉 means, 평균점을 찾겠다는 것이고요. K 값은 분석자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점들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K-means에 의하면 K 값을 어떻게 잡느냐가 다시 또 중요한 이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엘보우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K 값을 얼마로 잡는지를 각각을 계산을 해보고요. 그리고 어느 점에서 예컨대 여기 보시면 within group homogeneity예요. K 값이 너무 낮으면 적절한 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within 그룹 내의 동질성이 매우 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적정하게 되면 이 within group homogeneity가 높아지죠.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K 값을 높여도 별로 homogeneity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최적 포인트라는 것이죠.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within group heterogeneity가 감소해야 됩니다. 어느 포인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감소되는 감소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여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판단에 따라서는 특정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 K를 엘보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적절한 K 값이다 하는 것이죠. 자, DB 스캔에 따르면 density based입니다. 이때 핵심되는 것들은 EPS와 미니멈 포인트 두 개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 EPS란 엡실론을 얘기하고요. 엡실론이란 reachability distance, 즉 반지름을 얘기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피처에 따라서 지금 두 개의 피처만을 단순화시켜서 봤습니다만, 자, 그러면 특정 포인트를 기준으로 EPS를 설정할 겁니다. 즉 반지름을 설정을 하는데 이 반지름의 변동에 따라서 미니멈 포인트, 그 반경 내에 들어오는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가 정해질 겁니다. 이것들을 잘 튜닝하다 보면 이렇게 뭉쳐져 있는 여러 그룹의 데이터들 중에서 특정 밀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군집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DB 스캔입니다. 다만 이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앞에서 우리가 이 K-means나 이런 것들이 찾지 못하는 것들을 DB 스캔에서는 감별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 구석에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것들은 물론 지금 우리 2차원 공간, 2차원 평면상이 아니라 아주 고차원의 이제 가상 공간이 되겠지만, 이 상태에서 특정하게 숨어져 있는 그런 군집들도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으로는 노이즈 항목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이 밀도 기반만으로 찾을 때는 여기에 배속되지 않는 파편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DB 스캔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근데 연관 규칙입니다. 연관 규칙은 A라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B라는 사건이 발생되더라 하는 어떤 순차적 연관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관 규칙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상점에서 식빵을 사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우유를 함께 사더라. 그러면 식빵을 사는 것, 그다음에 우유를 사는 것 사이에 인과관계 또는 순차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꼭 시간적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우유를 사는 사람이 식빵을 살 수도 있고요. 이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놓고 보면 실제로 예컨대 포인트 오브 세일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예컨대 수만 개의 상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 일자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것을 산 사람이 어떤 것을 사더라. 이런 이 동시에 발생되는 이 트랜잭션이요. 어떤 거래가 동시에 발생된다고 할 때, 그러면 이런 각각의 거래는 동시에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 라는 것들을 색별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찾아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컴퓨터를 사는 사람은 예컨대 뭐 오피스라든지 뭐 이런 그 특정 소프트웨어를 같이 산다거나, 빵을 사는 사람이 버터나 또는 우유를 산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찾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요. 이때 예컨대 각각의 이런 종류들, 예컨대 상품 종류 이런 것들은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2개, 3개 여러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컨대 10,000개만 따져도 10,000개 중에 만 컨비네이션 2, 만 컨비네이션 3 등등으로 무한히 많은 가짓수가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이것들의 빈도수를 각각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이 계산은 사실상 계산 불능 상태로 굉장히 많은 계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관 규칙을 찾기 위해서 몇 개의 이 방법론이 제시되는데, 그것들이 예컨대 서포트와 컨피던스, 리스트 뭐 이런 것들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아프리오리 뭐 이런 것들이요. 프라이오라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서포트, 컨피던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조건부 확률 이런 것과 정확하게 대응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산을 해나갈 수 있고요. 프리오라이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경우에 모든 것들을 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많은 컬럼들 이들 사이의 각종 조합을 전부 계산할 게 아니라 이 중에 계산 제외시킬 수 있는 자명한 것들은 미리 빼고 나머지만 계산하면 계산량이 몇십만 분의 1, 몇백만 분의 1로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거래가 있지 않다거나 또는 특정 거래에 이용되지 않는 그런 상품들 이런 것들을 배제시키면 훨씬 계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점에 착안해서 적용되는 것이 이제 아프리오라이 같은 것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거래 중에 frequent item set을 계산을 하는데 다만 일부 항목을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계산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frequent item set으로부터 연관 규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AR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대표적인 것들이요. 클러스터링과 AR 알고리즘에 대해서 봤는데요. 특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본 DB스캔이나 K-민스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음 기회에 좀 보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